네 딸년 가수 인생 끝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 살짝 열린 최고급 실버타운 안방 문틈 사이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교양 있는 척 사돈지간의 정을 과시하던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어요. 트로트 가수로 얼굴이 알려진 제 이미지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엄마는 그 끔찍한 폭행을 묵묵히 견디며 실버타운이 너무 좋으니 바쁜데 오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전화기를 꺼내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촬영했어요. 그리고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교활했던 시어머니는 저와 친정엄마 앞에서 살려달라며 싹싹 빌고 있었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생활 4년차 트로트 가수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행사장을 누비고 방송국을 오가느라 1년 365일 중에 제대로 쉬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매니저이자 남편인 강현우가 늘 곁에서 운전대를 잡아주고 스케줄을 챙겨주었고 시댁 식구들 생활비까지 제가 전부 책임지고 있기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았거든요. 남들은 고부 갈등이니 시집살이니 하며 치를 떨었지만 저희 집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완벽한 가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 윤말순과 친정엄마 오정숙은 어찌나 사이가 좋은지 백화점이며 찜질방이며 늘 붙어 다니셨어요. 다른 사돈지간은 서먹해서 몇 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다는데 두 분은 친자매처럼 다정하셨죠. 친정엄마께 용돈 대신 드린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많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기 가수였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에 두 분이 즐겁게 지내신다는 사실에 그저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치아나, 사부인이 글쎄 바쁜 딸한테 침이 되기 싫다고 자꾸 그러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우리 두 늙은이 그 좋다는 실버타운에 같이 들어가는 건 어떻겠니? 저는 깜짝 놀라 친정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지아나. 엄마도 사부인이랑 같이 있으면 적적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니? 너도 우리 걱정 안 하고 일에만 집중하면 되고. 두 분이 한 목소리로 제 등을 떠미시는데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제가 더 좋은 곳을 찾아드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든다는 최고급 실버타운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아깝지 않았어요. 매일 전국을 도느라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두 분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생각하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그러던 차에 지방에서 열리기로 한 야외 행사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취소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달콤한 휴일이었죠. 마침 남편 강현우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 참이라 저는 친정엄마를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들러 친정엄마가 좋아하는 제철 과일과 고급 간식들을 양손 무겁게 사들고 실버타운으로 향했어요. 엄마 얼굴에 번질 환한 미소를 떠올리니 운전하는 내내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해 엄마 호실 앞에 섰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슬그머니 문을 열었는데 아니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방 쪽에서 뭔가 억눌린 신음소리와 함께 둔탁하게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어요. 들고 있던 짐을 현관에 조용히 내려놓고 발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평소 그렇게 우아하고 교양 넘치던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머리채를 손에 칭칭 감아쥐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늙은 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빨리 딸년한테 전화해서 명의 돌려놓으라고 해.
친정엄마는 바닥에 엎어진 채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 아파트랑 건물 다 우리 현우 앞으로 돌려놔. 안 그러면 내가 그년 연예계 생활 아주 끝장내버릴 테니까. 알아들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끝이 덜덜 떨려왔어요. 사부인, 제발 지안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지안이 이미지에 흠집 나면 안 돼요. 차라리 나한테 꾸지하세요. 제발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엄마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제 앞길에 행여 그림자라도 들이울까봐 그 잔혹한 매질과 욕설을 혼자 묵묵히 견뎌온 거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맞으셨을까? 끓어오르는 분노와 찢어지는 죄책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시어머니를 밀쳐내고 싶었어요. 엄마를 끌어안고 이 끔찍한 곳에서 데리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는 그동안 저를 위해 엄마가 참아왔던 게 모두 허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증거가 필요했고 그 증거를 이용해 한꺼번에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카메라 앱을 켜고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렌즈를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 속에 시어머니의 잔혹한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기 시작했어요. 머리채를 휘어잡는 손, 바닥에 쓰러진 엄마, 그리고 입에 담기도 끔찍한 협박들까지. 저는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선명한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릴 때마다 이를 악물고 숨을 골랐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입을 틀어막고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걸 확인한 뒤 저는 발소리를 죽여 현관문을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눌러 삼켰어요.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몸을 묻는 순간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저는 핸들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숨죽여 흐느꼈어요.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강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할 얘기 있어.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지금 친구들이랑 당장 들어오라고. 더는 못 참아.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끔찍한 사태에 반드시 결판을 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집까지 운전해 가는 내내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아 강현우를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강현우가 들어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텔레비전에 휴대폰 화면을 연결했어요. 조금 전 실버타운에서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틀어버렸습니다. 화면 가득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협박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강현우의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당신하고도 끝이야. 나 당신이랑 이혼해. 거실에는 영상 속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만이 차갑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현우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 줄 알았어요. 당장 어머니를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다 자기 탓이라고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끝나갈 무렵 강현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비열한 웃음이었습니다. 다 봤어. 강현우는 천천히 소파에 기대앉았어요. 그러더니 옆에 놓아두었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 탁자에 툭 던졌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그 봉투와 강현우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당신이 좋아할 만한 거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부가 두 개씩이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를 통해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며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는 계약서까지. 그 모든 서류에 제 이름과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나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어. 이 서명도 내가 한 거 아니고. 본 적이 없으면 어때? 종이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고 서명이 있는데 세상이 그걸 믿어줄까? 아니면 당신 말을 믿어줄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현우가 소속사 대표라는 자리를 이용해 지난 몇 년 동안 제 모든 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물러 왔다는 사실을요. 잘 들어. 당신이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올리거나 우리 어머니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는 순간 이 서류들 전부 세무서랑 기자들한테 뿌려버릴 거야. 그럼 당신은 그날로 끝이고 다시는 무대에 못 올라.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살뜰히 제 뒷바라지를 하는 척하더니 속으로는 처음부터 저와 친정엄마를 소나기에 넣고 제 피땀 어린 전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고 덫을 놓아온 거예요. 4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믿었던 그 모든 다정함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나를, 우리 엄마를 이용하려고? 이용이라니, 듣기 거북하네. 나는 그냥 내 몫을 챙긴 것뿐이야. 당신이 그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인데?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서류를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좋아. 변호사 선임할 거야. 법정에 가서 다 밝힐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 톨도 빠짐없이. 강현우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날리는 걸 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거 찢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원본은 따로 있어. 강현우가 한 발 다가와 제 얼굴 가까이에서 속삭였어요. 이 바닥에서 스캔들 한번 터지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어주는지 똑똑히 지켜봐. 진실 같은 건 아무도 관심 없어. 그냥 다각적인 이야기를 원할 뿐이지. 강현우는 그 말만 남기고 외투를 챙겨 집을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 사이에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꼬박 새웠어요. 강현우의 협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한 번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안 돼.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저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엄마를 저 지옥 같은 실버타운에서 빼내야 했어요. 저 사람들이 엄마를 인질처럼 붙잡고 있는 한 저는 손발이 묶인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날이 밝자마자 안전한 곳을 알아보고 어떻게든 엄마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강현우가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엄마의 짐을 챙겨 안전한 곳으로 모실 생각에 곧장 실버타운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요원 둘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면회라뇨. 우리 엄마예요. 내가 비용을 다 내는 사람이고요. 비키세요. 그때 실버타운 원장이라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서지한 씨, 보호자이자 비용을 결제하시는 분께서 분명히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외부인 면회를 일절 받지 말라고요. 보호자라뇨?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내 남편이요?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게다가 어머님 본인께서도 직접 각서를 쓰셨습니다. 누구의 면회도 원치 않는다고요. 여기 어머님 자필 서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어요. 분명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이걸 자기 손으로 썼을 리가 없어요. 강요받은 거예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양쪽에서 제 팔을 잡고 출입구 밖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통이 넘도록 신호만 가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지안이야. 괜찮아. 내가 지금 데리러 왔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위축되고 떨리는 마치 누군가 옆에서 감시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지안아, 나 찾지 마. 제발 나 좀 찾지 말아줘.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봤어. 어제 다 봤다고. 엄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 찾지 마. 엄마는 괜찮아. 제발 나 찾지 마. 엄마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끊어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강연우의 지시를 받은 시어머니가 밤새 엄마를 붙잡고 지독한 말로 세뇌를 했다는 걸요. 딸 앞길 망치는 꼴 보기 싫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숨어 지내라고 밤새도록 엄마를 몰아붙인 겁니다. 엄마는 결국 그 지독한 세뇌에 완전히 짓눌려 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사방이 꽉 막힌 거대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어디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 건물 앞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지옥이 저를 덮쳤어요. 그날 아침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제 이야기가 도배되어 있었어요. 유명 트로트 가수 A씨 수십억 대 세금 포탈 의혹, 음원 순위 조작에 가담한 정황 포착, 자극적인 제목들이 줄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하나하나 눌러봤어요. 강현우가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그 조작된 서류들을 악질적인 기사들과 온라인에서 남 헐뜯는 걸로 먹고 사는 자들에게 슬쩍 흘린 거였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어요. 저를 향한 배신감과 비난의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줄줄이 하차 통보가 날아왔고 광고를 찍기로 했던 회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소속사 대표인 강현우는 일부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침묵하면서 사태를 더 키웠습니다. 저는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버렸어요. 대문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와 진을 쳤습니다. 제가 창밖으로 고개만 내밀어도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저는 커튼 뒤에 숨어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강현우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라는 걸 보내왔어요. 모든 재산을 넘기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기자회견을 열면 선처해주겠다고?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고는 그 끝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려는 속셈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방송계 선후배들에게, 동료 가수들에게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 저예요. 지안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제 전화를 피했어요. 받더라도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끊어버렸습니다. 강현우가 미리 손을 다 써둔 거였어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여론 탓에 다들 저와 엮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화면 속에는 그날 실버타운에서 찍은 시어머니의 폭행 영상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터뜨려버릴까? 당장이라도 세상의 공개에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어요. 강현우가 쥐고 있는 그 조작된 세금 서류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영상마저 뒤집어 쓸 게 뻔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걸 올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겠지. 불리하니까 조작한 영상으로 물타기 한다고. 저들은 분명 이 영상을 두고도 가짜라고,
불리한 여론을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몰아붙일 게 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어요. 단순히 영상 하나 공개하는 걸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강현우가 그토록 치밀하게 짜놓은 덫의 모순을 통째로 부숴버려야 했어요. 그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낼 거대한 반격의 판을 짜야만 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법률 전문가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난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제 이름을 듣자마자 대부분 손사래를 쳤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 사람을 맡으려는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또 기자인가 싶어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하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지한 씨?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최정훈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데뷔 초 제가 억울하게 표절 시비에 휘말려 모든 걸 잃을 뻔했을 때였어요. 아무도 무명 가수였던 저를 돕지 않을 때 발벗고 나서서 공짜로 변론을 맡아준 그 변호사였어요. 최 변호사님? 어떻게 저한테 뉴스 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싶어서요. 한번 만납시다.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수화기를 쥔 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순간 단 한 사람이 제 손을 잡아준 거였어요. 최정우는 그 사이 크게 성공해서 큰 법률회사의 핵심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자들의 눈을 피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최정훈의 사무실을 몰래 찾아갔어요. 넓은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최정훈은 예전 그대로 묵직하고 듬직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그동안 가슴에 묻어둔 모든 걸 쏟아냈어요. 그 세금 장부도 음원 조작 계약서도 전부 강현우가 만든 가짜예요. 제 서명까지 위조한 거라고요.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실버타운에서 직접 찍은 시어머니의 폭행 영상 원본을 최정훈 앞에 틀어놓았어요. 화면 속 시어머니의 잔혹한 폭언과 엄마의 처절한 신음이 사무실에 흘러나왔습니다. 최정훈은 미간을 찌푸린 채 영상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영상이 끝나자 한참을 침묵하던 최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지한 씨, 이건 약점이 아니라 무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든 가짜 증거들 오히려 자기들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겁니다. 정말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영상 하나 올리는 걸로 끝낼 게 아닙니다. 저쪽이 쌓아올린 거짓을 통째로 무너뜨려야 돼요. 한 번에 완벽하게. 최정우는 곧바로 디지털 기록을 파헤치는 전문가와 사설 경호팀을 불러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완벽한 반격이 깊은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작은 불씨 하나를 피워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정훈을 만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에 틀어박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지냈어요. 겉으로는 세상이 짓밟혀 폐인이 다 된 사람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그 사이 최정훈의 변호사팀은 조용히 그러나 빈틈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정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록을 파헤치는 전문가가 큰 걸 찾아냈다는 거였어요. 저는 곧장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찾았습니다. 강현우가 회사 공용 서버에 남긴 흔적이요. 언제 접속했는지, 어디서 접속했는지까지 전부 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강현우가 그 유령 회사를 만들고 장부를 조작한 모든 과정이 디지털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깔끔하게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잡히지 않던 진실이 비로소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따로 사람을 붙였어요. 최정훈이 고용한 사설 경호팀은 실버타운의 청소 용역으로 위장 취업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가올 결전의 날 엄마를 무사히 빼내기 위한 준비였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떤지, 건물 안 경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안전한지까지 전부 파악해뒀습니다.
때가 되면 단숨에 모셔 나올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괜찮대요? 다친 데는 없다고 하고요. 최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모니터에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제가 그날 직접 찍은 시어머니의 폭행 영상이었어요. 큰 화면으로 다시 본 그 장면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엄마는 멍든 팔을 옷소매로 감추고 있었어요. 오직 딸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는 그 한마음으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처절한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두려움마저 활활 타올라 제가 되어버렸어요. 변호사님, 이거 지금 당장 언론에 터뜨려요.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저를 욕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안 됩니다. 한 방에 터뜨리고 끝낼 거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저쪽은 언론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영상 하나 던지면 금세 무슨 수를 써서든 덮어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국이 다 지켜보는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곳에서 단번에 적의 숨통을 끊어야 돼요. 최정훈이 내놓은 계획은 대담했어요. 다음 달에 열리기로 했던 제 단독 콘서트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는 거였습니다. 위약금 문제며 후원사 설득이며 골치 아픈 일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최정훈은 그 모든 걸 풀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콘서트장에 기자들을 수백 명 불러 모읍니다. 노래를 부르는 무대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무대로 바꾸자고요. 콘서트장에서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그때까지 강현우가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돼요. 서지한 씨는 완전히 무너진 척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처럼 연기해 주셔야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에서 페인처럼 지내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강현우가 보낸 합의서에 곧 도장을 찍을 것처럼 굴었습니다. 알았어. 다 줄게. 재산이 뭐고 다 가져가. 대신 더는 나 괴롭히지 말고.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역시 사람은 막다른 길에 몰려 정신을 차린다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현우의 비웃음에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강현우는 자기가 완벽하게 이겼다고 확신하며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그 사이 최정훈의 팀은 또 다른 진실을 캐내고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자기 정부 이름으로 빼돌린 돈의 흐름이었어요. 세무서 쪽 협조를 받아서 자금 흐름을 전부 맞춰봤어요. 한 푼도 어긋남 없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수십억이 그 여자 이름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저는 그 내역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그렇게 통제하고 짓밟으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에게 제 돈을 퍼주고 있었던 거예요. 최정우는 모든 금융 증거와 폭행 영상 원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기자들에게 한꺼번에 나눠줄 압축 파일까지 빈틈없이 준비를 마쳤어요. 드디어 대규모 기자회견 생중계를 하루 앞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해준 팬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 지옥 같은 곳에서 저만 믿고 있을 엄마의 얼굴도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내일이면 다 끝나. 내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저는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내일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굳건히 버텨내겠다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며칠을 폐인처럼 지냈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흐트러짐 없이 머리를 매만졌어요. 거울 속의 제 눈빛은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자. 끝장을 내러.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어요. 강현우와 시어머니가 파놓은 그 지옥의 덫을 완전히 박살낼 준비를 마친 채 약속된 생중계 기자회견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단독 콘서트가 열리기로 했던 대형 공연장에 도착했어요. 수만 명의 관객이 들어찰 예정이던 그 거대한 공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대신 수백 명의 취재진과 카메라가 빼곡히 들어차 거대한 긴급 기자회견장으로 탈바꿈해 있었어요.
저는 무대 뒤편 어두운 통로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래, 가는 거야. 여기서 다 끝내는 거야.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단상을 향해 걸어 올라갔습니다.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수백 대의 카메라 불빛이 일제히 저를 향해 쏟아졌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제 온몸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제 옆에는 최정훈이 수만 장에 달하는 증거 서류 더미를 산처럼 쌓아두고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최정훈이 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괜찮다고, 계획대로 하면 된다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저는 단상 앞에 놓인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트로트 가수 서지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최근 저를 둘러싼 수십억 대의 세금 포탈 의혹, 그리고 음원 순위를 돈으로 사들였다는 의혹,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제 소속사 대표이자 남편인 강현우가 꾸며낸 거짓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논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는 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 결혼 첫날부터 저를 속이고 덫을 놓아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셔터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눈앞이 새하얗게 번쩍였어요. 저는 그 빛의 폭격 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뒤편의 거대한 화면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들이 만든 이 가짜 장부가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흔적이 여기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장내가 술렁였어요. 강현우가 조작한 이중장부의 원본 파일이 처음 만들어진 날짜와 시각, 그리고 그것을 만진 손길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떠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서류들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추악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어서 화면에는 강현우가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이 떠올랐어요. 그 돈이 어떤 여자의 이름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거래 내역이 한 줄 한 줄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저를 그렇게 짓밟으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에게 제 돈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수십억이에요. 장래가 더욱 크게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정신없이 자판을 두드리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고쳐주었어요.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을 꺼낼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제 친정엄마를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꾹 누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건물을 빼앗으려고 이른을 바라보는 제 친정엄마를 실버타운에 가둬놓고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이 손으로 직접 찍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정훈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정훈이 무거운 얼굴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이어 대형 화면에 그날 실버타운 문틈으로 제가 찍은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흐림 처리도 없이 모자이크 하나 없이 적나라하게요. 화면 속에서 우아한 척하던 시어머니가 엄마의 머리채를 손에 칭칭 감아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명의를 당장 아들 앞으로 돌려놓으라며 거절하면 며느리 연예계 생활을 끝장내버리겠다며 퍼붓는 잔혹한 욕설이 공연장 천장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떠는 엄마의 처절한 신음소리도 함께 흘러나왔어요. 순간 그 시끌벅적하던 기자회견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입을 다문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참았던 탄식과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어떤 기자는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단 한순간의 끊김도 없이 전국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던 강현우와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피기가 가시며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저 영상이 저기서 나와? 현우야, 저거 어떻게 좀 해봐라. 빨리 손 써. 어서. 강현우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아는 방송국 사람들과 기자들에게 닥치는 대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그 영상 지금 당장 내려.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할 거야. 빨리 내리라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상황은 누구도 손쓸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걷잡을 수 없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간 후였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차가운 거절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수 인생이 끝나도 좋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무대를 다시는 밟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저자들로부터 제 어머니를 지킬 수만 있다면요. 장내 곳곳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잦아들었어요. 기자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진실을 봐주세요. 한 사람의 거짓말에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짓밟히는 일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의 진심 어린 호소가 화면을 타고 전국 곳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론은 완벽하게 뒤집혔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따뜻한 동정과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강현우와 시어머니를 향한 거센 분노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들끓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마저 이 사건을 정식으로 인지하고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중의 뜨거운 응원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어요. 가요. 지금 당장 우리 엄마한테 가야 돼요.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온 저를 그동안 실버타운의 청소 용역으로 위장 취업해 있던 사설 경호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어머님 계신 곳 동선 전부 파악해뒀어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가요. 한시도 못 기다리겠어요. 경호팀이 미리 대기시켜둔 구급차를 앞세우고 저는 곧장 시어머니의 소나기에 갇혀있던 그 실버타운으로 들이닥쳤어요. 차에서 내려 로비로 뛰어들어가자 보안요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우르르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때 저와 함께 들어선 경찰이 신분증을 들어보였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보호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다. 길 비키세요. 보안요원들이 멈칫하는 사이 경찰의 입회 아래 저는 그들을 뚫고 엄마의 호실로 한달음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호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방 한 구석에 엄마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나왔어. 지안이 왔어. 지안아, 정말 너니? 정말 우리 지안이 맞아? 저는 앙상하게 마른 엄마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어요. 엄마의 가느다란 어깨가 제품 안에서 가랑잎처럼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다 끝냈어. 이제 아무도 엄마 못 건드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지안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애미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짐만 됐어. 아니야, 엄마. 엄마가 왜 미안해? 미안한 건 나야. 엄마를 그런 곳에 보낸 게 나잖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엄마의 멍든 팔과 야윈 얼굴을 보니 다시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따뜻한 밥 해줄게. 엄마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 지안아, 집에 가자. 저는 엄마를 부축해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제 어깨를 내어주며 그 지옥 같던 실버타운 복도를 함께 걸어 나왔어요. 마침내 저는 엄마를 제 품에 안고 그 끔찍한 곳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이틀이 지났어요.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분노하는 가운데 강현우와 시어머니에게 경찰 소환 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궁지에 물린 짐승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발악을 결심한 두 사람은 한 대형 언론사 편집국장과 은밀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강현우 측에서 충격적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그 뉴스를 보다가 눈을 의심했어요. 가수 서지한 씨의 남편 강현우 씨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현우 씨는 회사 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령은 인정하는 척하면서. 그러나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강현우 측 변호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겁니다. 서지한 씨의 친정어머니 오정숙 씨는 현재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치매? 우리 엄마가 치매라고?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오정숙 씨가 치매로 인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고 시어머니 윤말순 씨는 그것을 말리려 했을 뿐입니다. 명백한 정당방위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우리 엄마 멀쩡하다고. 강현우는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부패한 의사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의사를 통해 엄마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세상에 뿌린 거였어요. 제가 공개한 영상을 치매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자 시어머니가 그걸 말리던 장면을 악의적으로 짜집게 한 거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강현우는 또 다른 비열한 짓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기 정부에게 유령 회사 설립과 자금 횡령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조용히 꼬리를 자르려 한 겁니다. 다행히 이 비열한 정황을 최정훈 측 탐정이 미리 포착하고 은밀히 감시를 시작했어요. 문제는 여론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치매 진단서가 퍼지고 아내가 이혼을 유리하게 하려고 늙은 친정엄마까지 이용한다는 강현우의 뻔뻔한 주장이 번지자 진실을 향했던 대중의 시선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게 말이 돼? 인터넷에는 양쪽을 싸잡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쪽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양쪽 다 무서운 사람들이라며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진실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언론의 공방전 탓에 경찰 수사마저 지지부진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속사에 돈을 냈던 투자자들과 광고주들도 이 끝없는 진흙탕 싸움에 학을 떼며 등을 돌렸어요. 급기야 제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 증명까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병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병실 문 앞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의료진이 뛰어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에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던 엄마였어요. 뉴스에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사돈의 뻔뻔한 얼굴을 보고 또다시 여론의 문매를 맞는 제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그만 충격을 받은 거였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다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진 거였죠. 저는 응급실 침대 곁에서 창백하게 누워있는 엄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위태롭게 새어나왔어요. 엄마, 정신 차려 제발. 나 여기 있어. 지안이 여기 있어. 지안아, 나 때문에, 또 나 때문에 네가. 아니야 엄마.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엄마는 숨만 쉬어. 나만 보고 있어. 저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핏기 없이 누워있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찢어지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 가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도 좋아. 저것들을 반드시 끝장내고 말겠어. 그 추악한 진흙탕 싸움에서 저는 처음으로 살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강현우의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어머님은 좀 어떠셔? 너 도대체 어디까지 갈 셈이야? 봤지? 사람들은 진실 같은 거 관심 없어. 그냥 더 자극적인 싸움 구경을 좋아할 뿐이야. 이제 그만하자. 지금이라도 재산 다 넘기면 적당히 덮어줄게. 우리 엄마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잘 생각해. 이러다 당신만 아주 곱게 망하는 수가 있어. 강현우는 그 비열한 최후 통첩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손에 꽉 쥐었어요. 입술을 어찌나 세게 깨물었는지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저는 곧장 최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저들이 파놓은 가짜 프레임에 일일이 해명하는 방어전 따위 안 할 거예요. 그럼 적의 심장부를 완전히 박살내 치명타를 터뜨려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요. 수화기를 쥔 제 손에 핏줄이 섰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였어요.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최정우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장 먼저 노린 건 강현우가 돈으로 매수한 그 부패한 의사였습니다. 최정우는 그 의사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어요. 그러자 곧 더러운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 원장님, 과거에 제약회사에서 뒷돈 받으신네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의사 면허 날아가고 감옥 가실 텐데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요. 모른다고 잡아떼셔도 소용없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형사고발 하겠습니다. 겁에 질린 부패 의사는 사색이 되었어요.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그 의사는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강현우쯤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인간이었으니까요. 다 말하겠습니다. 강현우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 치매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가짜 진단서를 써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부패 의사는 강현우에게 거액을 받고 가짜 치매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조작해줬다는 양심 선언문을 썼습니다. 거기에 강현우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까지 고스란히 최정훈에게 넘겼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최정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최정훈은 또 다른 사람을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바로 강현우 정부였어요. 강현우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모든 횡령죄를 혼자 뒤집어 쓸 위기에 처한 여자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던 그녀를 최정훈이 조용히 만난 거였어요. 지금 강현우는 모든 죄를 당신한테 떠넘기고 혼자 빠져나갈 생각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인간이 정말 그랬다고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당신 혼자 다 뒤집었으면 형량이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지금 사실대로 다 밝히신다면 제가 형량을 줄이고 선처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약속합니다. 대신 강현우가 어떻게 당신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돈을 빼돌리라고 시켰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한참을 망설이던 정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강현우의 악랄한 사기 수법과 횡령 지시를 낱낱이 털어놓았어요. 최종훈은 그 모든 걸 결정적인 내부 고발 인터뷰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패가 제 손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번에는 기자들을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론은 이미 한번 저들에게 놀아놨으니까요. 저는 수백만 명이 보고 있는 제 개인 영상 채널을 켰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버튼을 눌렀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재한입니다. 오늘은 어떤 편집도, 어떤 거짓도 없이 진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부패 의사의 양심선언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의사가 강현우에게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다고 자백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엄마는 치매가 아닙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저들이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든 가짜 진단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어서 저는 강현우 정부의 내부 고발 인터뷰 영상을 송출했어요. 화면 속에서 그녀는 강현우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지,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리라고 지시했는지 모든 걸 폭로했어요. 조작된 정당방위 프레임을 산산조각 내는 의사의 자백, 그리고 꼬리를 자르려다 내부자의 배신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강현우의 파렴치한 민낯. 이 두 가지가 연달아 터져나오자 강현우 측의 언론 프레임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범죄 증거가 실시간으로 쏟아지자 대중의 분노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폭발했어요. 이번에는 그 누구도 두 사람을 감싸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곧바로 강연호의 소속사와 시댁, 그리고 그 부패한 의사의 병원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마침내 두 사람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한 강현우는 비겁하게 도망을 택했어요. 급히 공항으로 달려가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이미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었어요. 강현우 씨, 당신을 횡령과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출국장 한복판에서 강현우는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리는 수모를 겪었어요. 그토록 강한 척하던 강현우의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부랴부랴 짐을 싸 달아나려다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윤말순 씨, 특수폭행과 문서 위조를 시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다 그 며느리 년이 꾸민 짓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탓을 하며 발악하다 결국 유치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병실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수갑을 차고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가는 모습이 뉴스 속보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의 얼굴에 어느새 핏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안아, 정말 다 끝난 거니?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저 사람들 다시는 우리 못 건드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정말 장해. 저는 핏기가 돌아온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그제야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내렸어요. 마침내 저는 완전한 승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체포된 두 사람의 첫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석 달이 흐른 뒤였어요. 저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그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강현우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제 돈으로 자기 입속을 채우고 가짜 서류를 만들고 저를 협박한 죄로 징역 7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어요. 시어머니 역시 친정엄마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도록 사주한 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어요.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무슨 죄야? 며느리 년이 다 꾸민 일이라니깐. 저는 끌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분노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후련함만이 남아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은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긴 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제 돈으로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을 전부 잃어버린 거였죠. 좁은 감방 안에서 서로 내 탓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싸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저는 최정훈의 깔끔한 일처리 덕분에 강현우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제 모든 재산과 명의를 단돈 1,000원 한 장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지켜냈어요. 변호사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예전에 서지한 씨가 베풀어준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뜻밖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걸 걸었던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울린 거였어요. 저는 단순히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진정성과 용기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거짓에 짓밟혔다가 끝내 진실로 일어선 저에게 사람들은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저를 올감했던 옛 소속사와 깨끗이 결별했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1인 기획사를 차렸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두 발로 당당하게 서는 주체적인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잃어버렸던 건강과 미소를 완전히 되찾았어요. 저는 공기 좋고 볕 잘 드는 곳에 직접 설계해 아담한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곳 마당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냈어요. 상추며 고추며 손수 키운 채소를 따다 밥상에 올리는 게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어요.
지안아, 이리 와봐. 올해는 고추가 아주 잘 됐다. 좀 봐. 와, 우리 엄마 진짜 농사 솜씨 좋다. 이거 다 엄마가 키운 거야? 그럼 우리 딸 오면 주려고 정성껏 키웠지. 지난날의 끔찍한 상처는 그 평화로운 햇살 아래 깨끗이 씻겨 내려갔어요. 엄마의 웃음을 보고 있으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흘렀어요. 다시 시작된 제 대규모 전국 투어 콘서트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에 서서 객석을 바라봤어요. 수만 명의 팬들이 제 이름을 목청껏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든 응원봉의 불빛이 거대한 공연장을 별처럼 눈부시게 수놓았어요. 저는 그 광경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장 앞줄 특별석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곳에 최정훈이 흐뭇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구보다 환한 얼굴로 제 이름이 적힌 큼지막한 프래카드를 흔드는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최고다. 서지안, 화이팅! 저는 엄마를 향해 마주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드디어 공연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두 손에 꼭 쥐었어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천천히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만 명의 함성이 파도처럼 저를 향해 밀려왔어요. 저는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거짓에도, 그 어떤 가짜 약점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내 저 자신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첫 곡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공연장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어요. 수만 개의 응원봉이 제 노래에 맞춰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저를 집어삼키려 했던 그 깊은 어둠과 지옥 같던 시간들을 모두 지나 저는 지금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뼛속 깊이 깨달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제 삶의 찬란한 주도권. 저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은 채 저를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통쾌하고 환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지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비수를 꽂는 순간에도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진실과 가족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거짓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어도 끝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지안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어머니를 지켜낸 것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도 반드시 그 빛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용기와 사랑이 오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홀로 견뎌내고 마침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날아오르는 서지안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